4세션 성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윤정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연구원 일반 사업인 공과제를 수행하여 책임을 맡았던 윤정숙입니다. 저희 연구는 2023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신임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일련의 좀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연구원에서 시적절하게 개발된 과제이고요. 전년도에 제가 안재경 박사 그리고 경찰대학교 노정훈 교수, 한민경 교수 그리고 치안정책연구소의 정치의 연구관과 이만을 경기대학교 교수, 권준성 조사연구원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범죄학계에서 그동안 이제 이 이상동기 범죄가 이제 그 이전에 묻지마 범죄라는 이 범죄명을 가지고 존재했을 때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이 범죄 현상에 걸맞은 적절한 명칭이 무엇인지 좀 탐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범행 동기 등을 탐구하면서 어떤 이 타범죄와의 차별점이나 개념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그런 시도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직 좀 부족한 상태로 이 범죄의 기초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하고 또 주범적 개념이나 그에 맞는 어떤 범죄 분류 방식 내지는 통계 집계 방식 등이 정립되지 않아서 관련된 형사 정책의 답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도에 이상동기 범죄의 심층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체적 주범적 개념 정립을 비롯 동범죄의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스킵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요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범죄에 대한 어떤 학술적 정치적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범죄 용어가 이상동기 범죄가 맞냐, 그래서 이 범죄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개념 및 대체 용어에 관한 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대학교 노정원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2022년부터 경찰청에서 이 용어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첫째 이제 이상 동기를 정상 동기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려 하거나 둘째로는 이제 이 이상 심리학이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와 결부하여서 이 범죄의 어떤 동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상 동기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저희 연구진의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범죄 용어가 좀 특정한 범죄 현상을 묘사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그 용어의 타당성이나 그리고 이제 포괄성, 배타성, 함축성 같은 것들을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가해자의 그 범행 동기가 좀 불명확하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범죄들이 사실 반드시 이상동기 범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폭력 범죄 등에서 가해자의 범죄 동기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무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상동기 범죄에만 이 이상동기라는 것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의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더 엄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불특정인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이러한 좀 가중처벌적인 속성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이제 인식한 이유, 이상 동기라는 용어는 이제 범행 동기가 이상하다, 불명확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개인적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행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행 동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이상
이상동기 범죄에서는 이러한 유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묻지마 범죄로 불렸던 유형의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결국은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니고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 대신에 무차별 범죄를 대신할 용어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무차별 범죄는 영어로 랜덤 크라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무연관성 그리고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하고 또 이 그 폭행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무차별 살인이나 무차별 상해, 무차별 폭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연구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그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수사 재판 기록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수사 재판 기록 분석을 위해서 이제 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검찰청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단 뭐 많은 다른 이 이상동기 범죄 관련된 연구에서 말씀드렸을 전체 범죄자의 80% 이상의 전과가 있었고 이 중에 한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44% 정도가 동종 범죄, 즉 이전에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보면은 주치 상태에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31.4%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범행이 27.5%로 그 뒤를 이었고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8.9% 정도였습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신체적 질환이 있는 범죄자도 한 21% 정도 되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신과적인 치료 경험이 있는 범죄자가 44.3%였고요. 약물 중독이나 남용 상태에 있었던 범죄자도 52.9%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과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범죄의 그 이상동기 범죄자의 집단이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다시금 좀 세부 유형으로 나눠보면 크게 이제 만성 분노형, 정신질환형, 현실불안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세부 유형별 비교를 보고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 세부 유형별로 검찰의 그 청구를 보면요, 검찰은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정신질환형 같은 경우는 좀 치료 감호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청구되긴 하였습니다만 징역 구형 비율이 만성분노형 87%, 정신질환형도 87.9%, 현실불만이 66%로 정신질환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징역 구형 비율이 만성분노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징역을 구형하면 동시에 치료 감호로 같이 이제 구형을 한 경우가 소수 한 3% 정도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질환형도 만성분노형과 같은 이런 그 다른 유형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징역을 구형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거의 선고율도 보면 91% 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제 수사재판 기록에서 보고한 그런 어떤 이상동기 범죄자의 정신질환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그러한 어떤 사법처분은 좀 미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감정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를 보면은요, 만성분노형은 충동성과 분노감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정신질환형은 우울감과 감정적 위축이 주요 문제였고요. 현실불만형도 어떤 좌절감이나 외로움, 고립감 같은 것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인관계 기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 성향과 그리고 반사의 성향이 두드러졌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 사회 지지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좀 종합해 보면 또 이전에 저희 연구 중에 했던 그런 연구들과 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상동기 범죄자의 인지적 특징 중 우리가 어떤 교정 단계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그런 문제는 정신질환 등에서 비롯되는 망상, 특히 피해 망상, 그리고 빈약한 자기개념, 정서적인 특징으로는 불안감, 우울감,
자살 충동 같은 이런 문제 반드시 다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이 외상에서 비롯된 외상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반드시 다뤄줘야 되고, 대인 관계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적 위축, 적대적 태도,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로 인한 반사회적 성격과 잦은 신체적 공격은 이제 위에서 언급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의 손상들이 종합하여 나타난 어떤 그 성격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법적 논의 통계적 집계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연구진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어떤 그 특화된 그런 법률이나 규범적 개념이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형사 정책의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규정 좀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법조항명으로 무차별 범죄라는 일단 이름을 제안하고요. 그 구성 요건 요소로도 무차별 범죄자, 무차별 범죄 피해자, 흉기 소지, 공공장소라는 모든 요소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입법 개정 방향으로는 일단 향후 형법 및 특별법 개정안 또는 신법 제정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정의에는 첫째, 범죄 주체와 관련해 특별한 동기 없이 대상 선택에 대한 무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며, 둘째, 범죄 객체의 경우에는 범죄 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련성, 불특정 제3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적인 공간 이외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공중에게 이를 가지고 위험 상황을 발생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연구진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법은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이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부터 구칙까지 좀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 이 무차별 범죄의 사건 처리와 절차와 관련해서 제2장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시행을 제안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조,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회 및 관련 기관의 협조와 원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 방안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앞서 수사재판 기록 조사의 결과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중에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죄자인데, 이들에게 사실은 특성에 맞는 치료 강호 명령의 선고 비율이 너무 낮다. 72명 중 13명밖에 치료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반해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이 87.9%이고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이 92.4%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정신질환형 이상동기 범죄자조차도 만성 분노형이나 현실불만형 범죄자와 거의 차이가 없이 지금 초과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좀 그러한 그 처분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 범죄자 출소 관리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우범자 관리가 태산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기에 우범자의 재범 방지나 재사회화라는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현재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범자의 첩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교정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가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패러다임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제도에서 지침하는 고위험 범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고, 또 이들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출소 이전의 단계, 즉 교정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그들이 경찰과 보건찰로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연속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폭력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 시스템으로 더 원활하게 편입시킬 수 있도록 사법위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법위반제 도입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판사가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호주의 심판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신보건 당국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미권 국가보다 훨씬 이제 정신보건 의료에 대한 수가도 낮고 또 정신보건 전문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국가가 현재 단기적으로 판사가 결정 주체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호주 등의 심판원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이번 적합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참고하되 이것을 심판원 방식으로 대폭 재판하여 심판원 내에 정신과 의사, 법조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포함되고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정신과 의사, 법조계, 정신건강 전문 요원, 행정 지원 인력 등을 독립된 기구 내에 편제하여 이들 중 일부라도 이제 선진국 사법 입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상시의 인력을 두고 관련 인력들의 역할이나 권한 및 자격, 조건의 명문화, 강제 입원의 심판 기구로서 인력 구조와 기능의 구체화, 그리고 공공정신의료의 낮은 수가 문제 해결, 그리고 전문 인력의 처우 향상을 등을 위해서 좀 구체적 안을 정신보건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